그 저항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이때 환자가 다리를 자동으로 구부리게 돼요. 브르드진스키 사인 같은 경우에 넥을 플렉션 시켰을 때 이 환자가 펴져 있던 다리를 플렉션 시킨다. 그만큼 뭐예요? 바로 이제 뇌의 촉수막이 당기고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쭉 폈던 것들을 플렉션 시키는 거죠. 바로 이제 니를 플렉션 시키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케르니그 사인인데요. 이것은 환자가 이렇게 누워서 우리 이렇게 보면 이제 힙 조인트를 플렉션 시키고 니 조인트를 플렉션 시켜요. 이때 이 상태에서 다리를 익스텐션 시키게 되면 135도 이상 니 플렉션이 되지 않아요. 다시 원래대로 니를 플렉션 시키게 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뇌의 촉수막이 당기게 되고 통증이 발생하니까 이 무릎 관절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5도 이상 펴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킨슨 환자의 대표적인 질환이죠. 우리 파킨슨 환자는 도파민 결핍으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닥핵 부분에 이제 흑색질이라고 하는 부분 있죠. 서브스탄샤 나이그라라고 하는 흑색질 부분에 그런 치밀 부분에 변성이 생기는 질환을 파킨슨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파킨슨 질환의 일상생활 능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평가 도구가 UPDRS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파킨슨 환자의 의식이나 또는 뭐 감정, 그리고 일상생활 동작, 운동기능 검사 또는 뭐 치료제의 부작용 등을 평가할 수가 있는데 3번 항목인 운동기능 검사가 이제 물리치료에 해당되는 그런 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바로 이제 외상성의 뇌 손상입니다. 자, 외상성의 뇌 손상은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인데요. GCS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눈을 뜨고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언어를 반응하는 말 그대로 의식 수준을 평가하는 그런 평가 도구예요. 뭐 의식 수준이 알러트하냐, 명료하냐, 또는 스투프하냐, 혼미하냐 이거를 평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에서 15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런 혼수 상태,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의 기간을 그런 분류하기 위해서 의식이 너무 없다, 6시간 의식이 없다, 중증, 20분에서 6시간 사이다, 중등도, 또는 20분 이하의 그런 의식 소실이 있었다, 그런 경도라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뇌들 중에 손상 정도에 따라서 GCS 점수를 매기게 되면 식물인간 상태는 뭐 인지능력이 아예 없는 상태죠. 그리고 중증인 상태는 8점이야. 중등도는 9에서 12점, 경도는 13에서 15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를 개선시킨 형태의 평가 도구가 글라스고우 결과 등급 척도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식물 상태, 그리고 중증 장애, 중등도 장애, 그리고 회복 단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글라스고우 결과 등급 척도는 GCS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뇌졸중 환자의 의식 수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도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라파포트 장애 등급 척도 있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GCS 단점을 보완한 평가 도구인데요. 트라우마틱 브레인 인저리, 바로 이제 교통사고 환자,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그런 기능적인 펑션을 단계별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각성이나 인식 또는 자주활동 또는 의존, 독립성을 평가하는 것, 그 다음 정신적인 그런 능력 등을 좀 더 자세하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란초로스 아미고노스 인지기능 수준 평가 척도예요. LCFS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을
란초로스 아미고스 평가 도구는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인지 기능이나 행동 장애를 평가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인지 기능은 평가할 수 있는데 이제 움직임과 관련된 평가 도구가 조금 반영이 좀 미흡합니다. 이거를 크게 이제 10단계로 나눠지는데 여기 보면 첫 번째 1단계는 반응이 없는 단계. 아무리 자극을 줘도 외상성 뇌손상 환자한테 어떤 통증이나 자극을 줘도 반응이 없어요. 무반응. 그리고 일반적인 반응 2단계는 이제 목적이 없는 반응만 나타나게 되고요. 국소적인 반응은 이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속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혼란성, 초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극을 주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게 되고, 혼란성 부적합은 이제 간단한 지시에만 반응을 하고요. 혼란성 타당함은 이 어떤 이제 과제 지향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반응에만 나타나고, 자동 타당함은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제 로봇처럼 반응을 해요. 그리고 여기 8번, 9번, 10번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8번, 9번, 10번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일상 과제를 수행할 수가 있고 약간의 이제 도움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8번, 9번, 10번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그 이외로 평가 도구로서 갈베스톤, 혼수 회복 족도 또는 개정된 외상 점수 또는 표준화된 뇌진단 평가 도구,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평가 도구니까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돼요. 다음 중 외상성 뇌손상 환자의 평가 도구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평가 도구 종류 정도, 완전히 자세하게 이게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뇌손상 환자를 평가하는 도구에 이게 있네, 이런 분류를 종류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선망 등급적도, 혼동 평가 도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와서 네 번째로 외상성 척수 손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상성 척수 손상은 우리가 운동이나 또는 센서리 검사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아시아 장애촉도 있죠. 아시아.